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코스모 화학입니다. 이 기업은 2차전지 양극재 주요 원료인 황산 코발트와 대표적인 백색 안료인 이산화 티타늄을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월봉으로 차트 보시면 이제 과거에 큰 움직임은 없던 기업인데 2020년도부터 가파르게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봉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제 최근에 이제 특히나 올해 성장세가 굉장히 좀 가파른 상황인데요. 이제 얼마 전까지 94,600원 전고점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주면서 찍고 난 이후에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도 좀 이런 계속해서 하향세가 좀 지속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과거처럼 다시 한번 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을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은 좀 많은 분들이 물려 계실 것으로 판단이 돼요. 아마 여기서 들어가신 분들은 다 여기서 익절을 하셨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자, 최근에 좀 물리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의 각자의 다양한 평단에 따라서 향후 어떻게 주가 대응을 해야 될지 투자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사고 있고 이제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기관은 중립적인 입장인데요. 최근에는 좀 계속해서 팔고 있는 움직임은 좋지 못해 보입니다.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은 계속해서 같은 스탠스 유지해주고 있고요. 자, 이어서 공매도 비중 살펴보시면요, 이제 큰일이 났죠. 이제 공매도의 타겟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제 지난 9일이었죠. 이제 코스피 200 종목에 좀 편입이 되면서, 자, 어쨌든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이 돼버렸고, 자, 과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제로에 수렴은 했지만 지금은 이제 공매도가 열린 다음부터는 굉장히 좀 크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거래를 보시면 막 23까지 최고치를 좀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두 자릿수 계속 보여주면서 공매도 비중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 됐고요. 자, 이를 증명하듯이 이제 대차장고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과거 이제 30만대에서도 그러니까 공매도 전에도 많이 올라왔어요. 좀 올라왔는데 어쨌든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죠. 보시면 막 공매도 열린 다음부터는 그냥 100만, 200만, 300만 막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매도 부담이 상당히 많이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고, 주가의 상승을 좀 제한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자,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살펴보시면요, 자, 매출 6,700, 4,000, 3,500, 5,100, 7,100. 그러니까 한번 눌렸다가 이제 2021년도부터 계속해서 좀 성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매출. 이제 올해 수치는 일단 예상치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적만 일단 분기로 조금 이따 볼게요. 자, 영업이익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눌렸다가 다시 한번 이제 흑자 전환, 그리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당기순이익은 이제 적자 기간이 조금 더 길었고 이제 개선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일단 무난한 상황인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도별로 봤을 때 작년까지 괜찮아요. 근데 일단은 1분기가 조금 그러니까 좀 박살이 났어요. 1분기는 좀 박살이 났는데, 그러니까 매출은 오르긴 했어요. 매출은 좀 오르긴 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근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전년 대비해서 1분기가 6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영업이익도 6분의 1 토막 났고,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상반기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하반기부터 계속 이제 하락세가 유지가 되면서 이제 눌리고 있는 상황이고, 당기순이익은 이제 적자 전환까지 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는 거의 박살이 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좀 뼈아픈 상황이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부채 비율 보시면요, 이제 과거에 부담이 좀 있었어요. 막 200. 그때 이제 120, 160 이런 식으로 이제 100 중반대까지 좀 내려오다가 이제 100 초반대까지 작년에 이제 기록을 하면서 그래도 부채 비율은 양호한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런 모습은 그래도 좀 다행으로 보여지고요. 자, 이어서 ROE 보시면요. 자, ROE가 이제 이때는 이제 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하다 보니까 좋지 못했는데, 이후에는 이제 개선이 되면서 뭐 7.8, 6.1까지 좀 올라왔는데, 어쨌든 뭐 그렇다고 뭐 나쁜 수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좋은 수치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지지부진하지 않나. 예, 그래서 ROE도 조금 수익성은 좀 아쉽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EPS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성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무 상태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일단 배당도 없어요. 그게 또 좀 안 좋게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주가의 이제 차익으로만 좀 여러분들 수익을 내셔야 되고, 과거에도 배당은 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올해 이제 추정 PER은 없지만 작년까지 봤을 때는 작년에는 한 61.46배 PER, 그리고 PBR은 3.36배 이렇게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현재 밸류 상황인데, 자, 지금은 여전히 약간 고평가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많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사실 너무 거품이 많이 꼈어요. 이때 사실 너무 거품이 꼈고 지금은 이제 차익 매물 출회가 되고 이제 다시 한번 제자리 찾아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내려왔음에도 지금도 여전히 조금 비싼 구간으로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가장 큰 이슈는 이거죠. 이제 지난 20일 이제 동사가 최근 글로벌 이산화 티타늄 업체 중 하나인 미국 K사와 초밀입자 이산화 티타늄 4억 건 인수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 초밀입자 이산화 티타늄을 생산할 수 있는 회사는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몇 군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안료용 제품에 비해 50% 이상 고단가 시장으로 평가가 됩니다. 이 분야의 글로벌 전체 시장 규모는 약 4에서 5만 톤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K사의 기존 판매 거래처뿐만 아니라 새로 발굴될 예정인 신규 거래처까지 이제 초밀입자 이산화 티타늄 독자 생산 및 판매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좀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요소가 되겠고, 또한 이제 동사는 향후 고부가 가치 제품 비중을요 현재 약 30%인데 90%까지 높일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폭 늘리는 거고요. 이로 인한 고부가 가치 제품이 확대가 되면서 수익성 개선으로 향후에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안료 시장의 경우 경기 변동에 따른 이런 가격 민감도가 높아서 이익률의 변동성이 좀 컸습니다. 하지만 이제 특수용도 시장은 안료 시장에 비해 가격 변동성이 적은 만큼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래서 좋은 재료 말씀드렸고, 이제는 이제 최근에 주가를 좀 하락으로 견인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스피 200에 지난 9일 편입이 되면서 공매도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주가 변동성이 유의해야 될 시점이 됐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원래 주가지수 편입은 패시브 이제 펀드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보통 호재로 인식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조금 입장이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호재로만 인식을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공매도가 같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런 공매도 세력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렇게 하락세가 크게 좀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꼭 호재로만 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코스모 화학은 황산 코발트 제조 경험을 바탕으로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을 해서 울산 공장 내 재활용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제 시너지를 좀 꾀하고 있어요. 이제 코스모 신소재와 시너지를 꾀하고 있는데, 코스모 화학이 폐배터리에서 니켈과 코발트를 추출해서 공급을 하면 이제 코스모 신소재가 전고체와 양극재를 생산하는 거죠. 이렇게 서로의 시너지를 꾀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향후에 좋은 또 재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최근의 이슈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고평가 구간입니다. 조금 비싼 구간이고, 두 번째는 이제 공매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점 부담으로 좀 작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적이 좋지 못한 점, 1분기에 실적이 정말 눌렸죠. 그게 그래서 2분기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회복세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주가도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신규 진입 반대 의견 드리고, 저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여기서도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열려 있냐, 그러니까 어디서 반등할지는 솔직히 신의 영역이라 그건 알 수가 없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제 제가 분석한 바로는 한 4만 2천원까지 4만 1,000원 2,000원 요 구간까지는 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하락까지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반등할 수도 있긴 하지만 충분히 여기까지는 또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이제 만약에 보유자분들인데 밑에서 수익이 나고 계신 분들, 근데 대부분은 여기서 정리하셨겠지만 계속 들고 계셨던 분들, 근데 수익권이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수익 챙겨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챙기고 이제 다른 종목 보셔야지, 지금 당장에 올라갈 만한 재료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들고 있는 것은 시간 낭비죠. 시간은 돈이잖아요, 주식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내시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빠져나오시길 조금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리신 분들 대응 방법은요, 일단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위에서 들어가는 거는 자사령이에요. 주식에서는 자사령입니다. 손절가 없이 들어가는 건요. 그래서 손절가 반드시 잡아주셔야 되고, 웬만하면 조금 너무 많이 올랐을 때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올라타는 건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물리신 분들은요, 아직은 물타면 좀 안 돼요. 지금 물타긴 좀 애매한 구간이고, 일단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지다가 반등이 나올 시기에 그때 좀 타주시는 게 훨씬 더 평단 관리에 있어서 효율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 정말 못해도 여기까지 맞추셔야 된다 하는 구간은 72,000원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그렇게 좋은 구간은 아니에요, 평단이. 근데 무조건 여기까지는 맞춰 주셔야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 빨리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구간이 72,000원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더 밑으로 내려줄 수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직 시기상조고 조금 더 기다렸다 하락이 더 진행이 되면 그때 타주시면 되겠습니다. 평단 관리 잘 해주시고 향후에 주가가 올라왔을 때 좀 빠져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략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자, 어쨌든 조금 힘든 구간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여러분들 멘탈 잘 잡아주시고 전략 잘 세우셔서 향후에 잘 탈출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주말 잘 이어나가시고요. 오늘 영상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